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어제 맥쿼리 인프라 분배금 공시가 나왔는데요. 그와 더불어서 유상증자 공시까지 나왔거든요. 이제 그 영향인지 오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출렁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단 맥쿼리 인프라 상반기 분배금 공시가 나왔는데요. 상반기 분배금은 385원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. 현 주가 대비해서는 2.9% 정도 되니까 연으로 따지면은 한 5.8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6% 이하로 가면은 맥쿼리가 좀 비싸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분도 있는데, 뭐 어찌됐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6월 30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에게 이제 분배금이 나가니까요,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. 22년 상반기에는 380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금액보다는 5원이 플러스가 돼서 이제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, 또 한편으로는 22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390원이었잖아요. 뭐 이걸 감안하면 5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배당 컷이다 라고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사실 저도 390원은 최소한 주고 400원 주는 거 아니야? 라는 기대를 조금 하긴 했는데 385원이어서 어라?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분배락일이 6월 29일이기 때문에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이제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안 받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도 잘 일정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고요. 일단 오늘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것은,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를 흔들었던 것은 유상증자 공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난번에 그 CNCT 에너지 이거 도시가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갖고 있는 이제 뭐 자산과 차입금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. 이제 유상증자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희석이 되니까요.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잘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어저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. 현재 총 발행 주식수의 7.64% 정도의 주식수를 이제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거고요. 6월 29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. 권리가 주어집니다. 이 4천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뭐 일부 발행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1280억은 인천 김포 고속도로, 1867억은 CNCT 에너지, 그리고 826억은 뭐 이제 좀 예비 자금으로 남겨놓는 것 같고요. 최종 발행가가 산정이 되면 3.5%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 이 이제 최종 발행가를 적용하는 거는 요 공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 뭐 그 발행 기준일로부터 무슨 한 달 전에 뭐 가격을 평균을 내서 뭐 어떻게 하고, 뭐 아니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뭐 이런 좀 복잡하거든요. 어찌됐든 낮은 금액으로 뭐 이제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, 그거는 이제 요 공시가 또 나올 겁니다. 1차 발행 가격이 나왔습니다, 뭐 2차 발행 가격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. 3.5%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일단 주식수가 7.6%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단순 계산하면 7.6%가 줄어든다고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. 물론 이제 이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상쇄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, 나와 봐야 알 것 같지만 7.6% 주가가 희석될 거고, 근데 할인율은 3.5% 정도 매겨놨으니 한 4% 정도 뭐 좀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단순 계산하면.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새로운 사업들이 갖고 오는 수익들로 뭐 충족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낫지 않을까, 뭐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을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라고 할 수 있는데, 일단은 신주 인수권이란 걸 부여합니다.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약간 뭐 분양권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하면, 나는 이거 받을래요 하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받던지,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배정 물량의 100%까지 초과 청약 가능하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저 이거요 유상증자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이제 그 사람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기존 주주들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100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2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청약 의사가 없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, 나 지금 목돈도 없고요, 청약 할 생각도 없어요 추가로,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이 딱지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. 7월 18일에서부터 24일까지 팔 수 있거든요.
뭐 요거 잘 파시면 용돈 내지는 치킨 값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그 청약 안 하실 분들은 요거 파셔야 됩니다.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아쉬울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요. 본 청약은 이제 8월 1일에서 2일, 상장은 8월 21일 날 한다고 하니까 요 일정 잘 기억해 뒀다가 하시면 되고요.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청약을 진행하고 안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잔여량이 남게 되면은 일반 주주들한테 이제 또 청약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주관사들이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이제 그러면 이 유상증자가 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? 배당금이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이거를 예상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일단 2017년, 20년, 21년 세 차례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. 물론 이번이 규모가 제일 좀 크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후에 주가가 그때 어찌됐든 유상증자를 했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상증자 받는 게 좋은 선택인가?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.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6월 12일 날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한 4.4% 정도 됐었거든요. 이제 이거를 4천억에다가 곱하면은 연 이자가 175억이 절감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건 뭐 그냥 제가 단순하게 계산한 거라서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. 이제 증자에 의해서 7.6%의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재원이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배당금이 줄어들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아까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쓴다고 했거든요. 차입금에 이제 이자가 지금 얼마 적용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회사채 발행할 때 이자 기준으로 한 건데 이제 대출 이자는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제 비용 절감 부분을 고려해 보면 상반기 수준의 배당 재원이 이제 하반기에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주당 약 한 12원 정도 증가되는 이제 형태가 되더라고요.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395원에서 400원 사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. 물론 이제 이 새로 추가하는 사업들에서 이익이 더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되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.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? 뭐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2% 가까이 빠졌거든요. 이제 맥코리가 2% 빠지면 이건 뭐 거의 하한가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최근 상승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고 배당금이 그래도 5원 깎였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유상증자 되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될 거야. 아, 유상증자를 하고 난리야. 이러면서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. 그리고 이 또 항상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이슈 때문에 배당을 안 받고 그냥 고가에 팔고 배당락 된 다음에 다시 사시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.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기피하기 때문에 미리 팔거든요.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.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도시가스 사업이 추가되면서 이제 이 메커인프라의 한계점인 지속성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이 가스 사업이 이제 수소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연계성이 확보되고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보고서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. 예전하고 뭐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21년 6월 달에 6월 18일 날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. 그때 이제 도시가스 업체들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6월 18일이 금요일이었더라고요.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21일 월요일 날 전 영업일 대비해서 한 2% 가까이 빠졌습니다. 오늘 비슷했죠. 근데 이제 종가는 그래도 한 0.8% 마이너스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던데 한 2% 빠졌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그 전전날에 주가를 회복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말에 배당락 맞고 이제 한참 뭐 배당락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8월 말쯤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10월, 11월 뭐 주가가 엄청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. 이런 흐름을 보였거든요.
근데 이제 뭐 그때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. 어찌됐든 이게 이제 뭐 그 기준가가 얼마로 정해질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주가 흐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좀 고점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좀 남긴 하는데요. 이게 뭐 이번 주 3일 사이에 막 빵빵빵 터진 일이어서 사실은 저도 좀 욕심을 부리다가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. 뭐 이 또한 또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다음엔 좀 더 잘해봐야죠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